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24년도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어떤 날일까요? 우리 보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리 유치원,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바로 유보통합에 관련된 이 보도 자료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보육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맡았는데 오늘자로 교육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보통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뤘는지 아니면 발표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표를 미뤄왔다가 드디어 오늘 우리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획 아니라는 거예요. 영유아 교육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 아닙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실행하겠다라는 계획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저는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기는 했는데,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실행이 돼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불편한 점도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실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꼭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계획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거의 추진이 거의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유보통합을 실행할 것이든지 이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들을 빨리 우리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자입니다. 오늘자로 교육부에서 우리가 발표를 했고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들은 제가 넘어가고요. 그동안 왜 우리가 유보 통합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추진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이들이거든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또 질 높은 교육과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저출산 국가입니다. 우리 23년도 12월 30일자라 우리가 출생률이 0.71입니다. OECD에 가입한 그 우리 평균 출산율이 1.5면 우리가 평균보다도 반도 안 되는 우리 0.7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그런 어떤 초저출생 국가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유보 통합을 하면 이런 저출생을 좀 극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선은 우리가 발표하기를 유보 통합을 하게 되면 이런 저출생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없다 보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폐원을 하게는 줄폐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 우리 23년도 12월 달하고 그다음에 지금 24년도 우리 3월 시작 그 시점에서 어린이집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어떤 악화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영유아 어떤 교육이 굉장히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유보 통합을 통해서 조금 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추진 배경에 의해서 우리가 유보 통합을 하겠다라는 거죠. 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애 초기 교육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어린이집에 오든 유치원에 오든 이 아이들이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세상을 알아가는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취약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적절한 교육 지원을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유보 통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기관과 기관의 차이,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 예, 우리 어린이집도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차이가 난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죠. 운영 시간이라든가 운영 일수, 그다음에 교사 자격 체계라든가 양성 체계, 또 우리 시설 기준,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경비, 우리 유치원의 원비와 어린이집 원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격차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균형 있는 질 관리를 위해서 또 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원화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취지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유보 통합을 추진해 왔거든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누리과정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 추진단을 설치를 해서 유아학비라든가 뭐 보육료, 그래서 결제카드, 우리가 여기는 아이 행복카드죠.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사 자격이라든가 관리부처 이런 것들은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면서 유보통합의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정과제를 추진을 하다 보니 이제 유보통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보통합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 교육부로 일원화되는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되면서 오늘 27일자로 교육부로 일원화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보통합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됐는데요.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 현장의 의견들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 교사대 영유아 비율이 조금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교사대 영유아 비율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저출산이죠. 그래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든요. 교사대 아동의 비율이 줄어들면 사실은 문제는 줄어들 겁니다.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그런 어떤 숫자가 줄어들 수 있죠. 교사대 아동 비율이 줄어들면. 근데 지금 유보통합을 하면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줄이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영세 예를 들면 1대3이 아니라 1대2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동안 제가 계속 꾸준히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보육의 질이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될 거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줄어드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질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이들을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부모들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이라든가 유치원의 운영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흥미롭고 만족스러운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덜하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담이 컸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사들이 그럼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교육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우리 영유아의 어떤 발달 과정이 고려된 그런 교육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0세부터 5세까지. 또 자격 요건 그다음에 우리 이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문화 이런 것들이 조성됐으면 좋겠고 교사들 역시 교사대 영유아의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했습니다. 또한 근무 여건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목소리다라고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기관 우리 운영을 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님이나 또는 어린이집 원장님 차원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교육 방향을 좀 존중해 주고 또 자율적인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좀 보장을 해 줘라.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원장님들은 원하셨습니다. 또 만약에 교사대 영유아 비율이 감축이 된다라면 기관의 어떤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사대 아동이 비율이 줄어들면 3 명의 원비 들어올 게 지금 2 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경제적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한 명의 결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좀 추진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 현장의 학부모와 교사와 또 기관을 운영하는 우리 원장님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 체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유보 통합을 통해서 우리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아이가 행복하고 또 키우기 좋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을 하고 보육을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충분한 이용 시간이라든가 일수를 보장하겠다. 우리 지금 유치원의 일수와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다니는 일수, 그다음에 시간 다 다르거든요. 또 교사대 영유아 비율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을 실천하겠다. 그래서 우선인 5세 아이부터 무상, 그다음에 4세, 3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유치원이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아이들의 이런 무상 보육을 실현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 연수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교사들의 연수 체계가 유치원 교사들의 연수 체계와 그다음에 보육 교사들의 연수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 유치원은 연수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만 우리 보육 교사들은 직무 교육이란 말을 쓰고 승급 교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의 어떤 체계를 통합해서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수요 맞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맞춤 교육, 그다음에 맞춤 보육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게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5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과제는 뭐냐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하는 과제는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 방식을 마련하겠다. 지금 유치원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방식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이랑 또 교원 자격, 통합 교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는 그래서 통합교원 자격이라든가 양성 체계를 개편을 하고 또 교사 처우 개선도 하고 또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그동안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5세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해서 새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미 지금 개발에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설립 운영 기준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3대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방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잖아요. 이런 관리 체계를 우리 지금 유치원은 교육청, 그다음에 시군구는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은 우리가 보육의 업무를 맡는 거는 시도, 그다음에 시군구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맡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원화하겠다. 또 효율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을 하고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범 사업의 명칭은 통합기관 명칭 확정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학교라는 또는 유아 학교라는 말을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칭 영유아 학교,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는 그런 명칭이 아니라 우선은 영유아 학교라는 말을 학교라는 용어를 이제 쓰게 될 거라는 거죠. 가칭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추진 체계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5대 상향 평준화 과제에서 우리가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통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을 통해서 현장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굉장히 효과가 좋아야 되겠죠. 효율성이 있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시도교육청이 시도 또 시군구청과 협력을 해서 지역의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보육의 질을 좀 향상을 시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제도적인 기준을 좀 일원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과제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충분한 이용 시간이라든가 일수를 보장하겠다라는 거죠. 유치원 어린이집 간의 이용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은 8시간이고 우리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상 7시 반에서 7시 반. 또 연장 보육하면 더 길어지죠. 유치원은 방학이 있죠. 네. 근데 우리 어린이집은 또 방학이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 시간을 8시간 그리고 추가로 4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 과정의 교사라든가 돌봄 인력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방학 기간 동안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그 방학 기간에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 휴일 돌봄을 하게 된다라면 휴일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랍니다. 교사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어린이집 기준으로 보면 0세는 1대 3입니다. 1세는 1대 5, 2세는 1대 7, 3세는 1대 15, 그다음에 4, 5세는 1대 20입니다. 유치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 3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대 24, 4세는 최대 1대 26, 그 다음에 우리 5세는 최대 1대 28까지 우리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교사대 영유아의 비율을 감축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육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거. 특히 0세는 1대 3에서 1대 2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0, 2세는 지금 현재 우리가 3학급당 1명 우리가 영아 보조 교사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2학급당 1명의 보조 교사를 배치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 다 지원해 줘야 되겠죠. 3, 5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평균 뭐 1대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대 15, 1대 20이고 유치원은 뭐 1대 24, 1대 26, 1대 28입니다. 이거를 평균 1대 12 이거를 1대 8로 우리가 다 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교사대 영유아 비율이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겨야 되는, 네,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질적인 보육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단계적 무상 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이라는 용어도 쓸 수 없고요. 우리 영화들 때문에 그래서 교육, 보육이라는 용어를 같이 지금 쓰게 되는 겁니다. 5세 아이들의 무상 교육을 먼저 우선적으로 실현을 하고요. 그래서 27년도까지는 3, 5세를 모두 무상 교육, 보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통합 연수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공립유치원, 우리가 단설이나 병설 유치원인 우리 선생님들이 매년 60시간의 우리가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사립유치원인 매년 30시간. 근데 우리 어린이집은 3년마다 4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 연수 체계를 마련을 해서 우리가 연 60시간으로 확대해서 교사의 어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연수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리면 됩니다. 직무교육을 우리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은 받았잖아. 이제는 해마다 이렇게 유치원 교사처럼 연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4대 분야라고 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연수를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수요 맞춤의 교육 보육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세는 영아에서 우리가 3세 유아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고요. 또 5세 아이는 우리가 초등학교로 입학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어떤 시기예요. 그래서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연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세하고 5세는 이음 연령이다라고 이어지는 이음 연령이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간에 우리가 소규모 기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정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규모 기관의 어떤 그 연계를 통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영유아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심리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예,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합 지원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요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아 학교 이 시범 사업을 이제 24년도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에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할 겁니다. 우선 100개를 대상으로 해서 100개 내외로 해서 우리가 통합 시범 사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25, 26, 27년도 매년 1000개씩 이렇게 추가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유보 통합에서 지향하는 어떤 모델을 지금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보육과 교육의 질을 좀 높이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유보통합의 계획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분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부모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둘 다 근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칼퇴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휴일에도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그런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12시간까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도 지금 돌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 8시간에 플러스 4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일일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주 6일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병단설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사립하고. 그래서 병설은 연 227일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다니고, 그다음에 단설이나 사립 유치원인 235일을 다니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어때요? 이 공휴일을 빼고 법정 공휴일을 빼고 275일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냐 하면 방학 중에도 연장 과정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부모님들이 원하면 아이들이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주 6일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또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집은 관계없지만 이제 유치원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학 중에 운영을 좀 확대하고 또 휴일 돌봄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민가정이나 이런 데는 하지 않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우리 어린이집 문 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세반 1대2로 우리가 목표로 비율을 좀 개선을 하고, 예, 보조교사도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두 학급당 한 명씩 이렇게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3, 5세 유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대8을 목표로 교사대 아동의 비율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박수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아이들이 원화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어떤 폐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비율이 조정이 되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인원이 초과되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시간 강사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학기간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 배치 기준이라든가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일원화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똑같이 일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원비가 부담돼요라는 그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25년도는 5세를 무상, 그 다음에 27년도까지는, 그러니까 25년도에는 5세,
26년도에는 4세, 5세, 그다음에 27년도는 3, 4, 5세를 대상으로 해서 무상 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무상 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게 되면 사립 유치원은 표준 유아 교육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터무니없이 표준 보육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좀 달라질 거고 기타 우리가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보육료 외에 필요 경비가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 학습비라든가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연수 체계. 이제 우리 연수 체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유치원의 연수와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들을 하는 연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교사들은 우리가 얘는 병단설에 근무하는 교사와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가 다르고 또 우리 어린이집은 똑같아요. 근데 직무 교육이 3년마다 받거든요. 이거를 이제 똑같이 우리가 직무 연수를 받는다라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역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무 교육을 받고 연수를 받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통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수의 어떤 내용도 보면 무조건 그냥 모든 교육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의 대학과 협력을 해서 양질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연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과정 실행. 그래서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육 과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영유아를 어떻게 지원해 줄 거에 관련된 교육, 그리고 영유아 정서 발달 지원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특별한 영유아,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관련된 교육, 이런 분야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 시간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60시간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우리가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가 병단설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매년 60시간을 직무 연수를 받고요.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30시간. 우리 보육교사들은 3년마다 한 번씩 40시간의 직무 연수를 받습니다. 이거를 25년도는 30시간으로, 올해는 그냥 이 기준으로 유지를 하고 내년도죠. 연 30시간. 그리고 26년도에는 45시간. 그리고 27년도에 대해서 60시간으로 상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교육은 뭐 집합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수 시간을 좀 상향을 했고요. 우리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학습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학습 공동체를 좀 활성화하고 또 우리 자율 연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든 우리 선생님들이 연구할 수 있고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요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2세, 5세의 이음 연령으로 지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이가 2세 영아에서 3세 유아로 갈 때 영아였다 유아로 가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또 지금 이 5세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2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생활 습관, 신체 운동, 그다음에 놀이 중심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3, 5세 누리 과정에 연계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 이제 5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 중심의 언어 교육, 그다음에 문해 능력, 그다음에 기초 역량 향상을 위해서 이음 학기를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와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초등 학교 간의 어떤 교육 과정의 어떤 연계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요. 소규모 기관에 내실 있는 교육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기관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내실 있는 교육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 과정을 좀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또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고 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또 병설 유치원을 통합하거나 연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소규모 병설 유치원을 좀 통합하고, 우리 소규모 병설 유치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초등학교 안에 있는
있는 소규모 병설 유치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하고 그리고 인력들을 좀 배치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설 우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가칭 하늘타리 유치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가칭입니다. 이렇게 좀 개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늘봄과 연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도 없겠죠. 그럴 때는 이제 소규모 학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유초 연계의 늘봄 학교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영유아들을 위해서 정서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영유아 정서 심리 발달 전문가 또 전문 기관 이렇게 협약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좀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사들이 어떤 정서 심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수를 좀 받을 수 있는 연수 과정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수교육 대상의 영유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 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학부모에게 이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교육이라든가 관련 서비스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유아 시범 사업 운영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지금 따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금 당분간은 유치원은 유치원 용어를 쓸 거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통합이 되면 이제 가칭 뭐 영유아 학교라든가 뭐 영아 학교라든가 유아 학교라든가 이렇게 용어가 이제 바뀌게 되겠죠, 명칭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가칭 영유아 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은 우리 하반기부터 이제 100개 이내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시간이 되어 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통합과제, 우리가 5대 통합과제를 우리가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편리하고 공정한 그런 입학 방식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은 처음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모집을 하게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수시로 상시 우리가 모집을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통합기관의 입학 관련 사항을 좀 공론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입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처음 학교로 하지만 이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는 상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다듬어야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유치원 입학은 우선 모집하고 일반 모집하고 난 다음에 상시 입학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합 교원 자격이나 양성 체계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원은 3호세를 맡고 있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전문대학 이상 그다음에 4년제를 졸업한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0세부터 5세까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거나 또는 보육교사 교육원을 졸업하거나 또는 평생학습 기관이라든가 학점은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통합이 되느냐 하면 통합교원 자격증이라는 제도가 생기겠죠. 이것도 지금 아닙니다. 영유아 정교사가 될지 또는 영아 정교사 또는 유아 정교사로 구분이 될지 이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1안이나 2안 중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새로 이제 통합되는 그 신규 양성은 학사학위 과정을 졸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학사학위 과정을 졸업을 해야 되고 자 이러면 우리 이제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 자격은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을 할 건데요. 유효합니다. 유치원 교사도 유치원 정교사 자격 유효하고 어린이집 교사 자격도 유효합니다.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통합교사 자격만 이렇게 바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육교사로 나는 그냥 통합교사 자격 안 바꾸고 이대로 근무할 수 있다. 네, 통합교사 자격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나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그냥 근무를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현직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면 보육교사가 그러면 나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학력을 그래도 갖출 거야라고 한다라면 현직에 근무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보육교사 입장에서 내가 통합교사 영유아 교사가 될지 영유아 정교사가 될지 뭐 이렇게 나는 이 통합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싶으면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특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교사의 처우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 처우 개선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유치원인 전국 월 85만 원의 교사 처우 개선비를 줍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지역별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비는 49만 원에서 59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를 사립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우리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유치원 교사는 교원 자격입니다. 법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입니다. 이거를 법적 지위를 통합을 해서 근로자가 아닌 교원으로 이제 변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교육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영우세 영유아 교육과정을 지금 마련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미 연구가 되었어요. 연구 중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립우전 기준은 그냥 제가 넘어가고요. 자, 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통합교원 양성 또 자격 체계 개편을 어떻게 할 건지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통합 자격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영유아 정교사 0세부터 5세까지 맡을 수 있죠. 자, 2안은 영아 정교사 지금 우리가 에는 0세부터 2세를 맞는 거죠. 유아 정교사는 3세부터 5세를 맞는. 그래서 이거는 1안이 될지 2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승급 체계를 보면 2급을 따고 1급을 따고 원감도 되고 원장도 되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사, 주임교사, 그다음에 원장님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승급 체계를 개편을 하겠다는 거 똑같이. 그다음에 통합교사를 양성하겠다라는 거죠. 학사학위.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제인데 우리가 전공 심화를 포함을 해서 학사학위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대면으로 해야 되고 전공제여야 되고 제 생각에는 아마 영유아 교육 보육 학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직 교사들은 어떻게 할 건가? 현직 교사들은 지금 유치원 교사 갖고 있든 그다음에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든 모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지만 우리가 유치원 교사도 예를 들면 영아 교육을 지금 영이세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유치원 교사 중에서도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한 뭐 11만 명인가 몇 명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이 통합교원 자격이 개편되다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자격과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뭐 검토를 했겠지만 통합교사 양성 체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자, 그럼 현직 교사들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것인가? 자, 요거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유치원교사 자격도 가지고 있고 보육교사 자격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통합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치원교사 자격도 있고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보충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냥 바로 우리가 통합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영유아 교사가 되든 뭐 영아 교사가 되든 이렇게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그러나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보육교사 자격은 없는 사람. 또 유치원교사 자격은 없지만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유치원교사 자격만 가지고 있거나 보육교사 자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 교원 양성 과정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 특별 교사 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그 특별 교사 양성 과정에 교육을 받게 되면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 또 우리가 대학교나 대학원에 신편입 과정을 개설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어쨌든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 특별 교원 양성 과정을 가든가 아니면 대학원에 우리가 편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 대학별로 아마도 이렇게 특별 교원 양성 과정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통합 학과로 가게 되면 이것도 정해주진 않았지만 영유아 예를 들면 교사 라는 자격이 영유아 정교사 자격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아마 학과도 영유아 학과, 영유아 교육학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유아교육과가 바뀌면서 기존의 유치원교사 자격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보육교사 자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특별교원 양성 과정에 공부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무를 하면서 학습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성 과정을 아마 만들 거고요. 대학별로 우리가 10년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간을 충분히 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원장님들이죠. 원장님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 통합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아직 이것도 발표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어쨌든 이걸 통합하겠다. 학과를 통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격을 가지고 그냥 근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 10년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개인별로 뭐 과목별로 학과별로 뭐 학점별로 이렇게 해서 특별 교원 양성 과정을 가든 아마도 이 특별 교원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나 또는 뭐 LMS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주말반을 통해서 하거나 이래서 충분히 근무하면서 현장에 근무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과정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교사 자격, 유치원 원장과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하고는 자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자격 연수 과정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원 원장 자격자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 자격도 우리가 인정이 되어지고,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자격은 우리가 관련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니고 이렇게 개편안을 우리가 확정을 해서 이렇게 통합교사 자격, 그다음에 교사 양성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개편안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려면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고 그래서 26년도에 통합교사 자격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통합교사를 27년도부터 양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 27, 28, 29, 30 예, 우리가 학사학위라 그랬으니까 31년도가 되면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 통합교사가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에 따라서 우리가 영유아 교원 양성교육과정이라든가 학과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책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여기 얘기한 특별 교원 양성 과정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27년 이전 입학자가 재학생으로 있을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특별 정원이라든가 대체 과목 인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합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27년 이전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는 이 통합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체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격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영유아 특수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특수교사도 이렇게 지금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교사 초우 예, 우리 사립 유치원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조금 더 상향해서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처우 개선비의 격차를 줄여나가서 나중에는 우리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같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체 교사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법이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또 우리 지금 우리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근로자였는데 이제 교원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또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험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유치원 교사들은 사학연금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린이집 교사는 국민연금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교원의 지위를 획득을 하게 되면 그 교원의 지위에 따른 의무라든가 권리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각종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 학교법상의 교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교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그럼 연금도 국민연금이 아닌 이제 사학연금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저도 사실 또 궁금했는데 언급이 안 됐더라고요. 뭐 추후 자세한 것도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에 대한 의무 변동상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여기 있네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나중에는 사학연금으로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능. 네, 이것도 확정은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다니다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이기 때문에 지금 1년 이상 다니다가 어린이집을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라 교원의 지위를 획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학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영유아 교육과정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기관이 이렇게 통합 모델이 마련이 되면 이 교육과정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0세부터 5세까지 우리가 영유아 교육 과정이 마련이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유치원 교육 과정과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을 이제 하나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육 과정에 대한 개편안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설립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특히 지금 우리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국립, 우리가 병단설, 그리고 사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은 국공립 있죠, 사회복지법인이 있죠, 법인단체 있죠, 민간가정, 협동, 직장 굉장히 유형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개편하겠냐 하면 국공립 그리고 나머지는 사립이에요. 네, 국공립은 병단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립은 이제 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거에서 유형이 굉장히 지금 많으니까 이것을 5개 유형으로 좀 단순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운영은 굉장히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는 나중에 다시 또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우리 또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또 궁금한 거는 제 카페에 현숙 유아사랑이라는 다음 카페에 제 이 보도 자료를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하실 때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가서 좀 보시면 되고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처우 개선이 달라지고 저 제일 좋은 건 교사대 아동 비율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보육교사 자격이라든가 유치원교사 자격은 유하대 통합교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학력을 갖춰야 되는 어떤 상황일 때는 이렇게
이렇게 10년간 충분히 시간을 주고 우리가 대학이 되든 아니면 특별 교원 양성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한다. 그러니까 일학습 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확실해질 때 확실해질 때 지금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추진 아니니까 계획 아니니까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더 많은 또 이야기는 했지만 제일 궁금한 거는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 밑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거 찾아가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 자료를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 궁금한 내용, 유보통합에 대한 궁금한 내용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또 확실한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